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정과 도정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신년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충남 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은 새해도 미래 50년, 100년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남대 육동일 명예교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지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지난해를 힘센 충남을 증명하는 1년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먼저 지난해 성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충남의 슬로건이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잖아요. 네. 그 슬로건에 맞게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취임할 때 8조 3천억 대였던 국비 확보가 10조를 넘어서 10조 한 3천억 가까이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128개 국내외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 유치를 18조가 넘게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한 14조 좀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4조 가까이가 늘었고요. 그리고 또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에서는 천안과 홍성 200만 평이 넘게 저희가 그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까지 그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또 이제 방치됐던 그런 이제 사업이나 이제 현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서산 공항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TVN 뭐 교통방송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경찰병원 뭐 그런 공모라든가 이런 다수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이룬 그런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성과가 아주 괄목할 만한 정도까지는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올해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 충남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크게 5가지의 그런 아젠다를 갖고 그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농업 농촌의 그런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 제가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했는데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겠다 하고, 또 세 번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 부분을 이제 착실히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서북부권하고 서남부권 이제 이 균형 발전이 불균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과 특장이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 균형 발전을 깨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하고요. 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를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중요성을 느끼고 지금 또 총선 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공약들을 내거는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 도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 문제를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살펴보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나와주신 전문가들께서도 이 충남 도정의 어떤 거는 기대와 뭐 그런 현안 사업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육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죠? 네. 예. 저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 우리 부지사로 계실 때부터 충남 도정에 많은 관심을 제가 예. 가졌고요. 또 이번에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민선 8기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도정을 평가할 때 5가지를 중요시하는데요. 네. 첫째는 비전, 목표,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잘 정립을 했고 네. 또 우리 지사님이 그런 비전을 구체화하는 목표, 전략을 잘 수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네. 이 도정을 끌고 간 리더십. 여기는 뭐 우리 지사님 포함해서 전 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네. 근데 다행히 우리 그 지사님이나 우리 충남 도정의 리더십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소통과 화합 이걸 강조하시는 네.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저는 보고요. 예.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도정은 지사님 혼자 관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도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성과 관리라든지 참여 관리라든지 위기 관리라든지. 근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 도정을 보면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이 도정의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가버넌스와 네트워크입니다. 예. 이제 도정은 관이 혼자 끌고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시죠. 이제는 민관이 같이 합작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민이 주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 구정의 방향을 옮겨가야 되는데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네.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도민 의식입니다. 예. 도민들의 자치 의식 또는 그 도민들의 화합 의식 또는 통합 의식 또 더 나가서 뭐 글로벌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도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고 예. 끝으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우리 충남 도내의 균형 발전입니다. 충남 북부하고 남부 간의 네, 지사님 격차가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치 분권하고 균형 발전입니다. 예. 근데 우리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분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한 거는 대단히 바람직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와의 분권 예. 또 민관 간의 분권 이것도 좀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오 시장님께서도 좀 제시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균형 발전이 올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거라 전망을 합니다. 예. 올해 충남도정은 대내적인 여건 변화를 좀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충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 연계협력이 가능한 몇 개의 권역을 구분한 후에 발전 방향을 정한 후에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안아산은 디지털 경제의 수도로 육성하고 예. 홍성예산은 충남 혁신도시 광역도시권으로 조성하면서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은 글로벌 신해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사업이 현안이 될 거라 전망을 하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충남 남부권인 경우에는 공주부여 청양은 인접해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좀 가지지 못한 문화의 기능을 보완하는 문화수도로 예. 육성하고 논산계룡 금산은 국방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이 올해 주요한 현안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이제 올해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봤다면 구체적인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지사님 1호 공약이시잖아요. 네. 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탄력을 받을지 좀 궁금해요. 이제 아산만권 일대를 경제 발전에 이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구상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추진 상황 좀 어떠신지요? 먼저 우리 육동일 교수님하고 또 우리 오영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깊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좀 생각들이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도정이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제가 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아산만을 갖고 이제 그 평택하고 당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충청남도하고 또 경기도하고 이 해상 경계 가지고 갈등도 많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건 그 이런 갈등 이런 부분보다도 아산만 일대의 충남의 서북부권과 그다음에 경기도의 이 서남부권이 하나의 큰 틀 속에서의 앞으로 이 경기도와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 협약을 했고요. 지금 실무진들 간에 9개의 그런 그 이 사업을 정했어요. 네. 정해서 올 2월 달에는 이 양 부지사들 간의 그런 실무 협약을 끝내고 이 총선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하고 저하고 이제 협약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그 아산만 일대가 인구는 한 340만 정도가 되고 또 그다음에 기업들도 한 23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23만 개. 그리고 또 학교들도 34개가 됩니다. 대학이. 그래서 인력 저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저는 여건이 좋다. 또 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최첨단의 그런 이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넣고 또 다양한 그런 그 발전 동력을 거기다 넣어서 그 지금은 수도권에서 이 모든 그 이 경제의 그런 동력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제2의 이제 그런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저희들도 독자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산항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아산항, 평택항, 당진항 이 완전히 트라이앵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자유 경제 구역으로도 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추진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들께서 또 보시기에 이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뭐 좀 제시해야 될 부분, 뭐 숙제, 과제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 교수님 어떻게 네. 전망하고 계세요? 정말 이 충남 발전의 큰 밑그림입니다. 예.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큰 틀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폐쇄적인 행정구역에서 벗어나서 충남과 경기도가 예. 이제 협력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그냥 구상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발전 특구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가 이제 그 경기도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요. 이렇게 뭐 크게 겹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반도체 중심이고 우리 충남이 지향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소 문제라든지 미래 전략 산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수도권에 622조를 들여서 그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상당히 기업들이 거기에 상당히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화, 다시 말해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우리 원래 계획했던 아산만의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과연 차별화된 산업 특구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쪽 천안, 아산, 당진은 좋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또 풍부한 경기 남부하고 연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좋은데 또 다시 소외되는 거는 남쪽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인구 소멸되고 인구가 줄고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산만 밸리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부권의 이 불균형 문제에도 같은 선산에서 이런 보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남부에서도 우리 도가 지향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오 실장님 말씀 들어본 다음에 또 지사님께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 시장님. 네.
저희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의뢰를 받아서 현재 충남도하고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전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생 발전이 가능하려면 사실 메가시티 사업이 우리 충남도만의 이익이 아니라 경기하고 우리하고 보다 광역적이고 네. 국가적인 당위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세 가지 성공의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베이밸리의 산업 육성 전략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은 고탄소의 기간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서 탄소 중립 시대에 기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 어떤 수소 산업 기반의 클러스터 전략이 좀 필수적이라 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베이밸리의 정주 환경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주 공간 조성 사업도 발굴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들 산업하고 정주 공간을 좀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로나 철도, 항공, 항만과 같은 국책 사업을 여하히 추진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조건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내포 신도시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예. 참 세월이 진짜 빠른데 이제 지사님께서 임기 중에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목표도 제시하시기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공공기관 유치, 이제 2차 공공기관 유치라고 이제 다들 그러잖아요.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뭐 취임 때부터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가 늦게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10개 지정된 데가 이 공공기관이 10개 내지 15개 가까이씩 다 이전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다 뭐 정호건수가 큰 그런 데들만 다 갔거든요. 그래서 큰 곳은 뭐 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몇 개 정도만 안 남았고요. 나머지는 뭐 몇백 명 정도 수준의 그런 공공기관들만 남았는데요. 이걸 그대로 기존 그 혁신도시와 저희와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이걸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올바르지 않다. 후발주자인 저희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먼저 그 스포츠에서 드래프트제처럼 우선권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 해서 저희 드래프트제를 그 지금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또 시주사 회의 때도 그러고 뭐 또 대통령과 회의 때도 그러고 대통령님하고 뭐 독대를 할 때도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 관련 그 이 정부 이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그 뭐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쭉 만나보니까 또 어느 문제가 있냐면은 몇백 명 정도의 그런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그 이 건물이 없어요. 또 재산이 없이 그냥 임대해서 근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캠코에서 합동청사 고층에 4개 건물 정도를 줘서 몇천 명 정도가 합동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지금 내포 신도시가 안희정 지사 때 그 도청 이전을 하면서 10년 내에 인구 10만을 만들겠다고 10만, 예, 이제 그렇죠. 도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취임할 때 보니까 그 2만 한 9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선 또 7기 4년 동안에 5천 명밖에 못 늘었더라고요. 근데 제 1년 반 동안에 한 7천 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3만 6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다른 정주여권 영재고등학교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대학들이 지금 두르게 지금 약속이 돼서 2월 달 정도는 이제 MOU 체결을 합니다. 하고 또 종합병원들 들어서고 이 다양한 그런 정주 여건들이 들어서고 또 뭐 이 문화 시설인 뭐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은 저는 인구 5만이 사실은 만들어지기가 좀 힘들지 10만은 뭐 또 빠른 속도의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산단들도 이제 이미 결정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추진되는 부분들 예정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뭔가 내포 신도시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인구 5만은 지 임기 동안에 이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5만 정도는 무난히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인구 10만 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포 신도시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시장님 좀 어떻게 제시를 하실 수 네. 있을까요? 예. 충남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내포 신도시가 인구 10만 명이 되려면 일자리가 2만 개 정도 필요한 걸로 분석이 2만 개요? 됐습니다. 예. 예. 우선 일자리 5천 개는 내포 신도시에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또 이전 공공기관의 자회사 그리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일자리 15,000개 정도는 내포 신도시가 아니라 내포 신도시 주변의 홍성과 예산에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독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공급을 통해서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가능하려면 내포 신도시하고 홍성 예산이 단일 생활권과 단일 경제권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를 위해서 현재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계획의 목표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달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예, 하시는군요. 적어도 지사님 임기 때는 확실한 단추는 만들 수 있다 아,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 예, 덧붙여서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내포 신도시가 계획대로 가려면 우선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대전 충남이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제로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53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끝난 게 2019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중단이 돼서 지역 발전의 계획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드래프트제도 지금 구상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뭐 34곳에서 또 44곳으로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뭐 적극적 의욕적으로 좋은데 지난 1기 혁신도시의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인구는 조금 늘은 듯이 보이지만 이게 유동 인구가 그러니까 주변 인구를 끌어갔지 수도권 인구가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이 이전이 돼서 거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주 요건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정주 요건은 뭐니 해도 의료 문제고요. 또 교육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주 요건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잠시 낮에는 왔다가 밤에는 떠나는 그런 혁신도시가 지난 1차 혁신도시의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은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되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는 그러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는 전국이 다 경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 세종, 충남북 간에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남이 조금 조율을 해서 서로 기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을 조율을 할 수 있어 합의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충청권이 더 많은 것을 따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육동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충남 국립의대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마침 말씀을 이제 정주 여건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남 국립의대 이 신설의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유치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그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이 저희 충남하고 경북하고 전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도가 지금 공동으로 지금 이 중앙 정부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의사 정직수 이제 수가 이제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또 정치권 여야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앞으로 의대 그 정수를 확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이 세 군데 먼저 국립의대를 그 신설을 하고 나머지 그런 그 인원을
지금 기존에 있는 의대에 어떻게 더 조금 증원을 시킬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도민들과 또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도민 추진위원회도 지금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거든요. 실적으로 뭐 저희 충남 입장 같은 경우는 의사 1000명당 1.6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2.2명. 그리고 OECD 같은 경우는 3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의사 수도 지금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대도시와 또 이런 그 지방 간의 그 의사의 그런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시군들 지방에서는 의료 혜택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많다.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중앙들 생각이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저희 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충남도의 의지도 이제 확고하고 네. 정부에서도 의사정원 확대 계획도 밝혔고 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셨듯이 좀 중복된 질문 같은데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이 진짜 과제예요. 이분들이 지역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과제가 있을지 육 교수님 또 네. 부연 설명이 있을 것 우선 같아요. 우리 충남이 의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네. 국립의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뭐 필수 의료 분야에 네. 대해서는 원종 진료를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하다못해 대전으로 온다든지 이런 원종 진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립의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료계하고 중앙정부 간에 여전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뭐 25차례를 만났다고 하는데 견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뭐 한 2,000명에서 6,000명을 증원해달라는 거고 의료계는 한 300명 정도 증원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충남 도정의 의대, 뭐 기존 의대를 늘리던 국립의대를 신설을 하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아까 우리 통계치를 말씀하셨지만은 충남은 1.6이지만 거기는 1명도 안 돼요. 1000명당 의사 수가 환자를 보는 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그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는 이게 의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지 문제고 인구 문제고 경제 문제라는 절박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준 실장님께서도 간단히 말씀. 네, 저도 뭐 우리 국민이 사실 전국 어디에 살든 의료나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가 헌법에 그 의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가 최저 기준이라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충남의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하는 중요한 당위성이라 할 수 있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 의료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역 의대, 지역 의료인들이 졸업을 하면 최소한 이 지역에서 5년에서 10년도록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별도의 트랙 개발도 요구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립의대 지역의 입학 전형 비율이 현재 한 40% 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비율을 70에서 80%까지 끌어올려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의대를 졸업한 지역 의료인들이 지역 거주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 서산 공항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2028년에 이제 서산 공항이 이제 문을 열 예정인데 그 예타문턱을 좀 넘지 못해서 좀 몇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조정비를 통해서 이제 하늘길을 열게 됐는데 그 그간의 경과하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서산 공항의 어떤 활성화 방안, 발전 방향 이것 좀 제시해 주시죠. 그 보니까 이 서산 그 공항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처음에
충남도가 접근 방법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서산공항은 지금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 같은 경우를 다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터미널하고 네. 경납고 이 정도의 그런 부분들만 이제 사실 우리가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개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500억 내외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500 뭐 10몇 억 정도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예타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전문가들 입장에 볼 때는 그 경제성이 안 나온다 해서 예타에서 통과를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억 내외 정도면은 500억 이내로 그 사업을 선정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고 또 혹시 늘어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든가 하면 지자체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되는데 이걸 예타로 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여러 가지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기본 타당성 조사비나 뭐 이런 부분들 태웠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건 500억 이내로 일단 사업비를 주정을 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이제 올해 실시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8년도 저희가 이제 예정하고 있는 그런 개항 시기는 저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이를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서산공항이 왜 필요하냐면은요. 저희가 지금 소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당진에서부터 이 서천까지 이 원산도와 이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휴양 관광 벨트화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 이 공항을 이용하는 그 외국 관광객 수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해미가 이 천주교의 이 성지잖아요. 네, 그렇죠. 국제 성지거든요. 교황께서 예, 그리고 이제 2027년도인가요? 그때도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이제 세계 대회를 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외국의 그런 청년들만 한 50만 정도가 와요. 근데 서울에서 주로 그런 행사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제 성지를 분명히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게 맞춰서 좀 계약을 좀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저희 서산공항은 앞으로 이런 수요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8년 개항 그 이후에 공항의 활성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 실장님 어떤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할까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항공 수요를 얼마큼 보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 생각하고요. 세 가지 정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충남 산업의 구조 특성을 보면 경박 단소형 첨단 물류 공항으로 기능을 좀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박 단소형. 두 번째로는 우리 충남에 서산공항에 UAM 항공 기능 도입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 서해안에는 수많은 섬을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 수요가 많은데요. 이 섬 방문 수요를 항공 수요로 전환해서 서산공항을 도서의 UAM 항공 허브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경기 남부 지역에서 국제공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서산공항과 경기 남부 지역의 광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신설 공항 수요를 서산공항의 수요로 전환하는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동일 교수님도. 저는 2021년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예타 면제를 받은 그게 13조입니다. 가덕도 공항이.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500억이 안 되는 이 우리 서산공항이 예타에서 탈락됐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충남이 힘이 요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아마 우리 지사님도 힘센 충남을 표방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납득이 안 됐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이 서산공항이 뭐 기존 여러 공항들이 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뭐다 하지만 사실은 충남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을 제대로 이루려면은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공항, 항구, 트라이포트 이
텔레포트 이 세 가지의 항구를 가지고 있어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충남이 공항을 가는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충분히 수요도 지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아까 말씀하신 오섬 아일랜드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그 기업 도시 저 아산만 저 베이밸리가 구축된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수요가 그렇죠. 폭발하기 때문에 저는 서산공항은 일단은 뭐 500억의 예타를 우회해서 가더라도 28년에는 반드시 이게 20년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충남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유동일 교수님 말씀에 저는 그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영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어제도 이 서울 국회에 가서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이 서산 이제 간척지 AP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무인 그 이제 소위 군의 군용 뭐 무인기라든가 아니면은 또 UAM이라든가 아니 이런 미래 그런 이 항공 산업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이 부분이 집적화가 되고 지금 육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 해가지고 지금 뭐 이 경박단소형이다 그러는데 기업들의 그 이 물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의료 항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나눠볼게요.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 농업을 좀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이 배경하고 준비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회에 있을 때도 제가 농해수위 이제 그 상임위원장도 했고 또 활동도 했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3번 하고 국회의원 2번 낙선하고 한 20년 가까이를 제가 잠시 젊었을 때 여기 서울에 생활하다가 이제 이 고향 와서 살았잖아요. 농업농촌을 아주 현실감 있게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덴마크라든가 이 그 농업의 선진국들 가면 더 유심히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농지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요. 근데 거기는 그 1년에 농산물 그 수출액이 1,2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0억 달러예요. 근데 사실은 농업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네덜란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업의 기술이 10가지라면 적어도 한 2서너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앞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3배 가까이가 그런 그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디서 저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냐. 우리나라의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농업 인구가 한 2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40만 가까이, 10배가 넘어요. 똑같은 농지 면적에.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왜 농업인들은 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농업에 돼야 되냐고. 그리고 그 농업도 저는 정년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73세가 됐든 4세가 됐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그 규정도 잘못되어 있는 게 1000제곱미터 333평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333평 정도면 텃밭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자기의 그런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을 보장할 수 있냐고요. 이것보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적어도 한 1000평 정도, 3,300제곱미터, 1000평 정도를 이상의 농토를 가진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정하면요, 30%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333평 이상 되면은요, 어느 부분이 되냐면, 예를 들어 집불금에 120만 원 나가죠? 또 집불금 말고 또 농업인 수당 또 130만 원 나가죠? 그 2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각종 또 혜택이 또 의료보험비 같은 경우도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는 복지로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농업은
제대로 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기 때문에 저는 농업-농촌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농촌의 이제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청년농. 예. 예. 근데 청년들이 유입이 되려면 소득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 뒤에 뭐 문화라든가 정치 여건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봉 5, 6천 정도는 보장 최소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저는 청년농들이 온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지금 각 시군들 뭐 10만 평, 15만 평 총 합쳐가지고 260만 평을 지인기 내에 하고 청년동 유입을 3천 명 이상을 유입을 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 농업, 청년농 유입 이 성공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육 교수님께서 한번 예. 제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 정책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충남도는 전통적인 제1의 농업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첨단 정보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이제 농장, 스마트팜이라든지 이제 그 중에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그동안의 정책이 농업, 농민, 농촌을 같이 묶어서 정책을 했어요. 예. 이 농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봐야 되고 농촌은 하나의 지역으로 정지여건으로 봐야 되고 농민은 개개인의 삶의 질로 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그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하나로 농촌 잘 되면 농업 잘 되고 농민 잘 살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요 스마트팜을 보면서 청년 농업 열정만 있으면은 창농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뭐 3천 명의 청년 농업인을 키우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농업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은퇴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만들겠다. 그런 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와 같이 이 농업을 첨단 기술화해서 경제와 연결시키겠다 하는 구상은 정말 잘 짜여진 구상이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 계획을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이 이 뭐 1에서 3세대 기준으로 현재 1세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한데요. 작년에 충남연구원이 청년농부 만들기 10년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청년농부 만들기 10년 프로젝트는 이런 겁니다. 초기 2년은 영농교육을 받게 하고요. 이후 3년은 공공용 스마트팜에서 다양한 작물의 재배 경험을 쌓은 후에 이후 이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청년 농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서해안 오썸 아일랜드 지금 대담 중에 몇 번 나왔어요. 충남에는 이제 매력적인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오썸 아일랜드. 제가 알기로 오썸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하다. 이제 영어에서 나온 말 같은데 그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경쟁력 또 추진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그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이제 보령서천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섬들을 보면서 저는 이 섬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색과 특장을 살려서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는 섬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섬, 호도 같은 어느 섬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섬. 그리고 어느 섬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들이 아이들의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는 섬. 그리고 어느 섬은 나이 드신 은퇴한 분들이 조용히 가서 휴양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섬. 그래서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는 그런 섬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고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령의 이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오썸 아일랜드 그리고 태안 안면도가 또 우리 아주 소중한 관광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태안 안면도 그러니까 안면도하고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서천, 그다음에 위로는 당진까지 하나의
국제 휴양 관광 벨트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속에서의 이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보령의 오썸 아일랜드의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우리 전문가들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 성공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오 시장님 한 30초 정도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서해안의 도서 관광 콘텐츠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건 이제 보석을 꿰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5개 정도의 섬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연계하는 도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우선시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기반 시설 설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의 교통망을 보면 동서에 교통망 기능이 좀 약한데요. 이번에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보령, 대전, 보흥고속도로 확충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육 교수님께서도 핵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른바 한국판 골드코스트라고 해서 그동안에 뭐 단편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을 총 결집한 매력적인 구상입니다. 네. 이제 뭐 단위도 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민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 지원도 필요하고요. 예. 도민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단중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만든다면 저는 뭐 상당히 지금 뭐 컨셉도 있고 테마도 있고 또 좋은 천혜 조건도 갖추고 있고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도정이 얼마나 여기에 뒷받침해 주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지사님께서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우리 충남 도민들께 그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룡의 해에 여의주를 그 입에 물고 승천하는 것처럼 우리 도민들께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그 사자성어를 성화약진으로 정했는데요. 성화약진의 뜻이 지금까지의 이룬 성과와 그 도민들의 또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이 도의 그런 미래와 그다음에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육 교수님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짧게 좀 네. 조언해 주시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 도정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도 이제 좀 더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간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배려도 있어야 되고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인구 감소 지역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교육 여건도 개선해주고 관광 인프라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과 잘 맞춰서 남은 후반기를 간다면 아마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 시장 생각합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네. 충남이 초강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끌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충남이 3개의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충남과 전북의 초강력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끌어내는 정책 지원을 충남연구원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충남의 새 역사를 쓰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